네, 이번 시간에는 넘파이의 다양한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는 넘파이 라이브러리 내부에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함수 전체를 살펴보기보다 우리가 앞으로 4장에서 넷째 마당에서 우리가 실제로 인공지능을 만들 때 사용되는 넘파이의 함수를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 함수는요, 제로스 함수인데요. 0으로 이루어진 넘파이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0으로 이루어진 넘파이 배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np.array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서 뭐 0, 0, 0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성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로스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모든 원소가 0인 행렬을 쉽게 만들어 줍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해요. 내가 제로라는 넘파이 배열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먼저 지정을 하고요. np numpy 라이브러리 쓰겠다. 그 안에 제로스라고 해가지고 이 함수를 부르는 거예요. 이 함수 안에는 요 값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2,5인 형태로 하겠습니다를 넣어 주는 거예요. 세로로 2줄, 가로로 5줄을 만들겠습니다 한 다음에 얘를 부르면 아주 손쉽게 0으로 이루어진 넘파이 배열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로라는 배열의 이름을 만들고요. 이건 넘파이 배열로 만들겠다. 제로스라는 자 여기에 있죠. 그죠? 한 다음에 가로 열고 자 여기에서 쉐입을 먼저 적어 주라고 해요. 그리고 d타입은 뭐냐면 데이터의 타입, 자료형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쓰지 않는다면 플로트, 실수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정수로 할 거면 거기에다 d타입에다가 int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쉐입을 2,5로 하겠다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한번 출력을 해 볼까요? 내가 만든 것을 제로스가 아니라 제로죠. 하면 네.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0점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디폴트 값, 이 함수의 기본값이 자료형을 플루트형, 그러니까 실수형으로 지정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제로스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제로가 아니라 1도 있습니까? 네, 1도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나는 0이 아닌 1로 하겠다. 그러면 원스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 또한 우리가 앞으로 한번 실습을 할 때, 사장에서 실습할 때 사용을 하니까 한번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줄게요. numpy 라이브러리의 once라는 함수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shape을 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shape은 2,5 그 다음에 1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것 또한 네 실수 형태의 이런 1로 이 두 줄, 세 가로 두 줄, 세로 5줄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여러 가지 형태, 아주 복잡한 형태도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무작위 수로 이루어진 배열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무작위 수로 만들어진 배열을 우리도 4장 넷째 마당에서 한번 이 함수를 사용할 텐데 이 함수를 사용하는 이 함수를 사용하면 0부터 바로 네, 이 랜드 함수를 사용할 텐데요. 이 랜드 함수는 0부터 1 사이의 무작위 값을 균일한 확률 분포로 생성을 해줍니다. 네, 여기에서 균일한 확률 분포라고 했는데요. 균일한 확률 분포가 아니라 여러 확률 분포로 하는 그러한 함수도 있어요. 그건 다음에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균일한 확률 분포니까 내가 만약에 10개를 만든다 하면 비슷한 값 10개를 만드는데 그 값의 개수가 비슷해요. 네. 이 함수를 사용하면 어느 한 곳에 몰리지 않은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랜드 함수를 쓰면 내가 0부터 1 사이의 값이 0.5에 막 이렇게 몰려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0부터 1 사이, 0부터 1 사이에 아주 균등하게 퍼져 균등한 숫자, 균등한 개수로, 네, 개수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균등한 개수로 쫙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와 같아요. 자, 내가 R이라는 넘파이 배열을 만드는데 np. 이때 우리가 랜드 함수는 랜덤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냥 하나씩 더 내려가야 돼요. 랜덤 안에 있는 랜드 함수를 사용하는데 3개를 생성하겠다. 내가 R을 한번 프린트하겠다. 그 다음에 랜덤한 값 1000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넘파이 배열이고요. 랜덤한 것에 랜드 함수를 1000개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plt, 그죠? 매플로립의 파이플랫을 사용하는데 히스토그램을 만든다는 거예요. 히스토그램은 바로 이렇게 누적되는 분포를 알 수 있는 그래프죠. 그 다음에 plt 그리드, 격자 무늬 형태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 값이 0부터 1 사이의 값이 거의 균등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임포트 문을 써서 이 매플럿 라이브러리도 아마 여러분들 콜앱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pyplot as plt, 보통 plt라고 많이 해요. 그 다음에 r 1000개에 만드는 이걸 만들고요. numpy 함수 random land 1000개 만들겠다. 1000개 만들겠다. 그 다음에 plt 이제 쓰는 거죠. 히스토그램을 사용합니다. 뭐를? R 1000개를, R1000이라는 우리가 이 함수 있죠. 변수 있죠, 변수를 여기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요. 얘를 히스토그램을 나타내 주세요. plt 그리드를 사용해서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와는 또 다르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거의 균등하게 이 내용이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럼 R10에 있는 변수 안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런 값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값들이 들어 있고 그 값들을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균일한 확률 분포로 생성하는 것은 랜드 함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멀 함수도 있어요. 노멀 함수는 아까 랜드 함수는 정규 이런 균등한 분포로 만들었다면 노멀 함수는 랜덤한 값을 만들 때 정규 분포, 즉 가우시안 분포로 요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요런 정규 분포로 값을 생성하고 이때 평균값과 표준 편차, 그러니까 평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4장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지금 한번 잘 보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리고요.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자, 랜덤한 값 노멀을 우리가 배열을 하나 만들고요. np, numpy 배열의 랜덤에 노멀 함수를 하는데 여기에선 넣는 규칙이 있어요. 평균이 몇인지. 자, 평균은 0이고요. 표준 편차가 1이고 자, 그럼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 무작위 값을 3개를 생성하겠다가 바로 요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코드를 추가해서 rn은 numpy 배열의 랜덤한 값의 노멀, 그러니까 정규 분포 하면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 나오는데 평균 표준 편차 값은 3개 한 다음에 RN을 한번 출력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것 역시 위에 있는 PLT를 사용해서 실제로 그럼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1000개를 만들 거예요. 똑같죠? 랜덤에 노멀에 0과 1 사이에 1000개를 만들겠다. 똑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아래는 numpy 배열에 랜덤에 노멀에 0, 1 이게 계속 뭐가 나오네요. 그죠? 1000 한 다음에 PLT 앞에서 우리가 PLT를 하나 적어줬으니까 다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PLT죠, 그죠? 그리드. 자, 한번 해보면 뭔가 오류가 나왔네요, 그죠? RN으로 그냥 있네요, 여기에서. 그죠? RN 1000.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면 어때요? 아까와는 달리 이렇게 분포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죠. 정규 분포의 모습으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한번 평균의 값도 바꿔보시고 표준 편차의 값도 한번 바꿔보시면서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지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값의 개수도 1000이 아니라 만으로 하셔도 되고, 그죠? 평균 값도 바꿔보시면서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landInt라는 값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특정한 값 사이에서 무작위 값을 생성하는데 이름에서도 볼 수 있죠. 네, 인티저 값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내가 범위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1부터 100까지 중에서 5개를 만들겠다.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중에서 5개를 만들어 줍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랜덤 함수를 만들 때 이런 seed라는 것을 우리 책이라던가 아니면 그 인공지능 관련된 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seed가 뭐냐면 씨앗이 의미죠. 씨앗. 네, 랜덤한 값을 만드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np 랜덤 랜드 3 랜덤한 숫자 3개를 출력했어요. 똑같이 또 랜덤한 숫자 3개를 출력을 하면 같은 코드를 넣었지만 서로 다른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같은 코드인데 달라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랜덤한 값을 만드는 근본이 되는 이 시드 값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seed 함수를 사용해서 기준을 정해주면 같은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np.random.seed를 0으로 해주는 거예요. 0으로 한 다음에 랜덤한 값 3개를 뽑아보고 0으로 한 다음에 다시 또 이건 첫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이에요. 세 번째 줄을 한 다음에 또 0으로 seed를 정해주고 3개를 뽑으면 값이 같습니다. 네. seed를 여기에서 0으로 하고 얘를 1로 한다면 값은 달라지겠죠.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seed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랜덤한 값을 뽑을 때 어떻게 하면 같아지는지, 어떻게 하면 같아지지 않는지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